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고 외로웠다. 민사는 소파에 웅크린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에는 민솔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저녁에 올게? 피곤해 보이던데 같이 밥 먹자. 민사는 미소를 지었다. 민솔은 옆집에 사는 절친한 이웃, 아니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우정은 이제 10년째. 둘이서 한강에서 야경 보며 술 마시던 밤, 명동에서 스트리트 푸드 사 먹던 날들. 민솔의 웃음소리는 항상 민사의 겨울을 녹여주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민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민솔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미안, 비 때문에 늦었어. 민솔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흔들리는 불안한 빛. 민사는 문을 열어주며 웃었다. 들어와. 김치찌개 끓여놨어. 민솔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솔은 신발을 벗지도 않고 민사를 끌어안았다. 강하게 숨이 막힐 듯이. 민사야. 나 이제 못 참아. 민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사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 포옹은 평소의 그 포옹이 아니었다. 뜨겁고 절박했다. 민솔의 입술이 민사의 목덜미에 스쳤다. 가벼운, 하지만 의도적인 키스. 민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소라, 무슨. 민솔이 민사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미안해. 갑자기. 그냥 내가 필요했어. 내가 없으면 안 돼. 민사는 혼란스러웠다.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다. 민솔은 민사의 절친, 동생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왜 이 감정은 이렇게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까? 민사는 민솔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일단 앉아. 이야기해봐. 무슨 일 있었어? 둘은 소파에 앉았다. 민솔은 고개를 숙인 채 속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늘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고백했어. 남자야. 결혼하라고, 안정된 삶을 살라고. 민솔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난 그런 게 아니야. 난 여자 좋아해. 그리고 그 여자는 너야. 민사야. 고백은 번개처럼 스쳤다. 민사는 숨을 헉 들이켰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나 오나를. 소라, 그건. 민솔이 민사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오랜만에 느껴. 대학 때부터.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울 때마다 나도 같이 느꼈어.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잖아. 가족들, 사회의 눈치. 그래서 숨겼어.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민사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들. 둘이서 부산 바다를 보며 산책하던 밤. 민솔이 갑자기 민사 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그땐 장난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민사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항상 바빴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사는 도시. 민사는 조용히 물었다. 나도 느꼈어. 그런데 왜 이제야? 민솔이 울음을 터뜨렸다. 오늘 그 상사가 내 얘기하더라. 민솔아, 너 민사랑 너무 가까워. 이상한 소문 날라. 그 말 듣고 더 이상 못 참겠더라. 민사야, 나 사랑해. 정말로. 그날 밤 둘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치찌개는 식었지만 마음은 뜨거워졌다. 민사는 민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손길. 나도 사랑할게. 천천히. 한국의 사회는 엄격했다.
게이 커뮤니티는 여전히 지하에 숨어 있었고 가족의 기대는 무거웠다. 민사의 어머니는 빨리 결혼해라고 매일 전화로 재촉했다. 민솔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업가로 딸의 비정상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둘은 그 모든 걸 잊었다. 그냥 서로의 온기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솔은 일찍 나갔다. 회사 갈게. 어제 일 미안해. 부담 주었지. 민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생각해볼게. 의문을 닫고 혼자 남은 민사는 창가에 서서 비가 그친 거리를 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서둘렀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오가는 모습. 민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감정은 진짜일까? 아니, 이미 진짜였다. 민솔의 키스 자국이 목에 남아 있었다. 희미하지만 영원한 흔적. 그 주말 둘은 홍대 거리로 나갔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하지만 이제 눈빛이 달랐다. 민솔이 민사의 손을 슬쩍 만지작거렸다. 여기 사람 많아서. 조심해야 해. 민사는 웃었다. 알아. 우리 스타일이잖아. 홍대의 거리는 젊음으로 넘쳤지만 그 안에도 편견이 스며들었다. 지나가는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는 걸 보며 민사는 부러움을 느꼈다. 우리도. 언젠가. 민솔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민솔이 속삭였다. 민사야,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둘이서. 민사는 놀라 물었다. 갑자기. 회사. 휴가 냈어. 내게 말하고 싶었어. 제주도의 푸른 바다, 바람. 그곳이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민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제주도 여행은 꿈 같았다. 비행기에서 민솔이 민사의 어깨에 기대며 졸았다. 공항에 도착하자 렌터카를 타고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다. 여기서 해돋이 보자. 이민솔의 목소리가 설레었다. 밤새워 기다린 해돋이는 장관이었다.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순간 민솔이 민사의 손을 잡았다. 이게 우리 시작이야. 민사는 눈물을 글썽였다. 한국의 자연은 항상 이렇게 감동적이었다. 제주의 바람이 둘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하지만 여행 중 민솔의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소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야. 민사랑 무슨 사이야? 민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그냥 친구예요. 전화를 끊고 민솔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 아직. 숨겨야 해. 민사는 민솔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시간이 필요해. 제주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달라졌다. 민사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민사 씨, 요즘 민솔 씨랑 자주 보이던데. 민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웃이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괴물이라는 낙인. 하지만 민솔과의 사랑은 그 모든 걸 이길 만큼 강했다. 어느 날 저녁, 민사는 민솔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민솔이 울고 있었다. 소라, 왜? 회사에서. 잘렸어. 상사가 알았대. 나 레즈비언. 민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뭐? 그럴 리가. 민솔이 민사의 품에 안겼다. 이제 어떡해? 아빠한테도 말해야 해. 그날 둘은 밤새워 이야기를 나눴다. 민솔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사야,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민사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한국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둘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불꽃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솔의 실직 소식은 파도처럼 둘의 삶을 휩쓸었다. 민사는 다음 날 출근길에 민솔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 해결책 찾아보자. 직장에서 민사는 집중이 안 됐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의 책상은 스케치북으로 가득했지만 오늘은 펜이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 숲 화려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았다. 퇴근 후 민사는 익선동의 골목으로 향했다. 민솔이 좋아하는 그곳, 전통 한옥이 섞인 카페. 여기서라면 편안할 거야. 민솔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녹차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사가 다가가자 민솔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였다. 민사야, 왔어.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솔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상사가 나한테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그리고 내 성향 때문에 불편하다고. 민사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 놈들 때문에? 소라, 다른 일자리 찾아. 내가 도와줄게. 민솔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아빠한테 말해야 해. 사업체에 소문나면 가족이 망할지도 몰라. 민솔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문이었다. 아버지는 인사동에서 한지 공예품 가게를 운영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전형적인 주부. 민솔은 외동딸로 기대의 무게가 컸다. 결혼해서 손자 낳아라 이는 말은 매년 반복됐다. 민사는 그런 압박을 알았다. 자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민사야, 30살 넘었어. 남자친구 없어. 전화할 때마다 나오는 말. 소라, 솔직히 말해. 우리 사랑이 가족을 이길 수 있을까? 민사의 물음에 민솔이 눈물을 글썽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둘은 익선동 골목을 걸었다.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서울의 전통 거리는 로맨틱했다. 한옥 지붕 아래서 둘은 손을 스치듯 잡았다. 여기서 산책하는 거 좋아. 이민솔이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사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민솔의 고백 이후 꿈속에서도 민솔이 나타났다. 웃는 민솔, 우는 민솔. 사랑의 감정은 이제 확실했다. 민사는 민솔의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체온을 떠올렸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다음 날 민사는 친구 지은에게 상담을 했다. 지은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스트레이트 친구. 하지만 이해심이 깊었다. 민사야, 조심해.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아직 위험해. 지은의 말대로였다. 민사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했다. 한국의 LGBTQ 권리 운동은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차별이 만연했다. 퀴어 퍼레이드 소식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언젠가 우리도 하지만 지금은 숨겨야 했다. 민솔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 내일 명동 가자. 쇼핑이나 하면서 기분 풀자.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둘은 스트리트 푸드를 사 먹었다. 떡볶이, 호떡. 민솔이 웃었다. 이 맛, 추억이야. 대학 때 둘이서 여기서 데이트처럼 놀던 날들. 이제 그게 진짜 데이트가 됐다. 민사가 민솔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예쁜 옷 사줄까? 민솔이 얼굴을 붉혔다. 고마워.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쇼핑 중 민솔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아버지. 소라, 집에 와라. 중요한 얘기 있어. 목소리가 엄했다. 민솔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 지금 바빠요. 바로 와. 회사 일 때문이야. 전화를 끊고 민솔이 민사를 보았다. 가봐야 해. 민사야. 기다려. 민사는 혼자 명동을 헤매다 집으로 돌아왔다. 불안이 밀려왔다. 밤 11시 민솔의 문자가 왔다. 아빠가 소문 들었대. 울면서 내가 왜 그래? 라고.
민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떻게? 상사가 말했나 봐 이제. 끝났어. 민솔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절망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민솔의 집에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민솔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솔아, 민사가 달려가 안았다. 민솔이 속삭였다. 아빠가 나 쫓아낼 거래.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민사는 눈물이 흘렀다. 그럴 수 없어. 같이 도망쳐. 제주로, 아니 해외로. 하지만 민솔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족이야. 내가 희생할게. 그 말은 칼처럼 민사의 가슴을 찔렀다. 희생. 우리 사랑을 버리라고. 민솔이 울었다. 민사야, 미안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 순간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사랑의 시작이 이렇게 빨리 흔들리다니. 민사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다. 한강 다리 위를 걷다 보니 바람이 차가웠다.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이? 한국 문화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했다. 효도, 공동체. 개인의 행복은 그 뒤에 밀렸다. 민사는 민솔의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팠다. 너무 아팠다. 며칠 후 민솔이 다시 연락했다. 미안. 생각해봤어. 우리 계속해보자. 민사는 기뻤다.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텄다. 둘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인사동의 한지 가게 앞에서. 민솔의 아버지 가게였다. 여기서. 추억 많아. 민솔이 말했다. 한지 등불이 불빛을 뿌렸다. 로맨틱한 분위기. 민사가 민솔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민솔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압박, 사회의 시선.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사는 그걸 느꼈다. 겨울이 깊어지며 둘의 관계도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사는 직장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 민사 씨. 동료들의 박수. 하지만 기쁨은 반감됐다. 민솔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바빠. 나중에 불안이 커졌다. 밤에 민솔의 집을 찾았다. 문이 잠겨 있었다. 솔아. 문이 열리고 민솔이 나왔다. 눈이 붉었다. 민사야. 아빠가 매치메이킹 했어. 남자랑 이민사는 충격에 다리가 풀렸다. 뭐? 왜? 가족을 위해. 잠시만. 우리 숨기자.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반역. 사랑의 균열이 깊어졌다. 민솔의 매치메이킹 소식은 민사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민사는 벽에 기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핸드폰에 민솔의 사진이 가득했다. 둘이서 찍은 셀카, 제주도의 바다 앞. 그 미소는 이제 거짓처럼 보였다. 민사는 밤새워 뒤척였다. 한국 드라마처럼 사랑은 항상 시련을 동반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했다. 아침이 되자 민사는 결심했다. 직장에 가서 일에 몰두했다. 디자인 프로젝트가 산더미였다. 민사 씨, 집중 잘해요. 팀장의 칭찬. 하지만 마음은 산란했다. 점심시간에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민솔이 남자랑 만난댄. 지은의 목소리가 놀랐다. 뭐? 그럴 리가. 솔직히 말해봐. 지은과 만난 건 압구정 카페였다. 로데오 거리의 세련된 분위기. 지은이 물었다. 민사야, 너희 진짜야? 레즈비언 커플. 민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기분. 응, 그런데 민솔이 가족 때문에 포기하려 해. 지은이 손을 잡았다. 힘들겠네. 한국에서 쉽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상담소 가보자. 퀴어 지원 단체 있어? 그날 오후, 민사는 온라인으로 서울 퀴어 센터를 검색했다. 성소수자 상담.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하지만 아직 망설여졌다. 민솔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답이 늦었다. 미안. 그 남자랑 저녁 먹어야 해. 그 메시지는 칼날이었다. 민사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저녁, 민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커플들. 민사는 벤치에 앉아 민소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오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취소됐어. 미안. 민사는 안도했다. 하지만 화가 났다. 소라, 우리 뭐야? 진짜 사랑이야? 민솔이 도착했을 때 얼굴이 지쳐 보였다. 민사야. 앉아 둘은 강변을 걸었다. 불빛이 물에 반사됐다.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민솔이 말했다. 그 남자. 그냥 만난 거야? 아빠 강요. 민사는 소리쳤다. 강요. 그럼 왜 나한테 숨겨? 나도 아파. 민솔이 멈춰서서 울었다. 미안해. 나 무서워. 가족 잃을까봐. 그 포옹은 뜨거웠다. 민사의 눈물이 민솔의 코트에 스며들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도망쳐도 돼. 민솔이 속삭였다. 그래. 해보자. 그날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불신은 여전했다. 민솔의 매치메이킹은 첫 번째 시험대였다. 통과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다음 주, 민사는 민솔을 데리고 퀴어 모임에 갔다. 은평구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여기 오면 안심돼. 문을 열자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 한 언니가 말했다. 처음엔 나도 가족 때문에 포기하려 했어.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 민솔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모임 후 둘이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민솔이 민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사야. 나 강해질게. 민사는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그날 밤 민사는 민솔의 집에서 영화를 봤다. 한국 로맨스 코미디.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중간에 민솔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소라, 그 남자 어때? 다음에 데려와. 민솔이 전화를 끊고 한숨 쉬었다. 또 민사는 민솔을 안았다. 괜찮아. 천천히.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솔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겨울이 깊어지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서울 거리는 조명으로 반짝였다. 민사는 민솔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은목걸이, 하트 모양 펜던트. 이건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둘이서 명동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다. 눈이 살짝 내렸다. 로맨틱한 분위기. 민솔이 목걸이를 받고 눈물을 글썽였다. 사랑해. 키스를 하려다 멈췄다. 사람들 시선. 대신 손을 꼭 쥐었다. 그 손길이 충분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민솔의 아버지가 민사의 집을 찾아왔다. 민사 씨, 우리 소리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다. 민사는 당황했다. 아저씨. 그냥 친구예요.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소리가 이상해졌어. 내 탓인가? 정상적으로 살라고 해? 민사는 문을 닫고 울었다. 아버지의 말은 상처였다. 비정상. 한국 사회의 낙인. 민솔에게 전화했다. 소라, 아빠가 왔어. 민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 내가 말할게. 하지만 그날 민솔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일주일 후
민솔이 사라졌다. 연락 두절. 민사는 미치기 직전이었다. 지은의 도움으로 민솔의 직장 친구를 찾았다. 민솔이 병원에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민사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민솔이 누워 있었다. 민사야, 약한 미소.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 가족 문제요. 민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솔의 손을 잡았다. 왜 연락 안 했어? 아빠가. 나 감시해. 병원 데려왔어. 민솔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사랑의 두 번째 시련. 가족의 개입. 민사는 퇴원 후 민솔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왔다. 여기서 지내. 안전에 민솔이 고마워했다. 둘은 함께 요리했다. 비빔밥, 민솔의 특기. 이 맛, 위로가 돼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그림자. 병원에서 퇴원한 민솔은 민사의 집에 머물렀다. 작은 원룸 아파트, 하지만 둘이서 체온이 따뜻했다. 민사는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소라, 쉬자. 같이 민솔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 아직 무서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압구정의 번화가. 하지만 그 안의 평화는 연약했다. 둘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K-드라마를 보며 웃고 민솔의 좋아하는 팝송을 틀었다. BTS의 노래, 봄날. 이 노래처럼 우리 봄이 올 거야, 민사가 말했다. 민솔이 민사의 어깨에 기대었다. 응, 믿어. 그 포옹은 치유였다. 하지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민솔이 움찔했다. 아버지의 번호. 어느 날 민솔이 용기를 냈다. 민사야, 아빠 만나러 갈게. 솔직히 말할게. 민사는 반대했다. 아직 일러. 기다려. 하지만 민솔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 피하지 말아야 해. 사랑을 위해. 민사는 한숨 쉬었다. 같이 가자. 민솔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민솔이 나간 후 민사는 불안에 떨었다. 창가에 서서 인사동 방향을 보았다. 한지가게, 전통시장.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 가족 중심의 가치. 민솔의 아버지는 그 상징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 5시 문이 열렸다. 민솔이 들어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아빠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민사는 민솔을 안았다. 괜찮아. 여기 있어. 민솔이 울었다. 나 레즈비언이라고 했어? 그런데 치료받아라고. 상상도 못한 말, 민사의 가슴이 찢어졌다. 치료. 한국에서 여전한 편견.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시선. 민사는 분노했다. 그런 사람들 무시해.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날 밤 둘은 계획을 세웠다. 새 일자리 찾아. 독립하자. 민솔이 이력서를 썼다. 그래픽 관련 직종. 민사가 도왔다. 이 포트폴리오 좋을 거야.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사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사야, 갑자기 왜 그래? 소문 들었어. 민솔이랑. 민사는 얼어붙었다. 엄마, 무슨 소문? 어머니가 울먹였다. 이웃들이 말하네. 둘이 이상하다고. 빨리 남자 만나. 민사는 소리쳤다. 엄마. 그건 내 인생이야. 어머니가 나가며 말했다. 내가 이러면? 가족 망신이야. 문이 쾅 닫혔다. 민사는 무너졌다. 이제 가족까지. 민솔이 달려와 안았다. 민사야, 미안. 내 탓이야. 민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탓 없어.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한국의 체면 문화. 이웃의 시선, 가족의 기대.
사랑은 그 모든 걸 뚫어야 했다. 민사는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아,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법적 조언. 지은이 소개한 변호사는 퀴어 권리 전문가였다. 차별금지법이 없지만 노동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 민솔의 실직 소송을 준비했다. 함께 싸워보자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민솔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밤에 민솔이 중얼거렸다. 민사야, 나 포기할까 봐. 민사는 놀라 물었다. 왜? 아빠가 자살하겠다고. 어제 전화로 민사의 눈이 커졌다. 뭐? 그건 조작된 감정일 수 있었다. 한국 부모의 전형적 압박. 내가 이러면 죽을 거야. 민사는 민솔을 흔들었다. 믿지 마, 우리 사랑 지켜.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둘이서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다. 사람들로 가득한 길, 핑크빛 꽃잎이 날렸다. 민솔이 웃었다. 아름다워. 민사가 손을 잡았다. 너처럼 그 순간 자유로웠다. 하지만 축제 중 민솔의 전화가 울렸다. 남자, 매치메이킹 상대. 소라, 만나자. 민솔이 전화를 끊었다. 아빠가 다시 강요해 민사는 화가 났다. 만나지 마. 하지만 민솔의 눈빛이 흔들렸다. 한 번만. 정리할게. 그 말은 두 번째 배신의 예고였다. 민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불신이 커졌다. 며칠 후 민솔이 사라졌다. 다시. 민사는 미치겠었다. 연락처를 뒤졌다. 남자의 번호. 민솔 씨 어디에요? 남자가 말했다. 카페에서 만나요. 민사는 달려갔다. 카페에서 민솔과 남자가 앉아 있었다. 웃으며. 민사의 세상이 무너졌다. 소라. 민솔이 놀라 일어났다. 민사야, 오해야. 남자가 물러났다. 민사는 울었다. 오해. 왜 만났어? 민솔이 고개를 숙였다. 정리하려고. 그런데 아빠가 설득해. 민사는 소리쳤다. 사랑이야? 아니면 가족? 민솔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둘은 헤어졌다. 아니, 휴식기. 민사는 혼자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 앞에서 울었다. 파도 소리가 위로였다. 한국의 바다는 항상 치유였다. 민솔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 돌아올게. 하지만 돌아온 민솔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거리감. 민사야, 우리 친구로 지내자. 그 말은 칼이었다. 배신의 절정. 민사는 무너졌다. 왜? 사랑한다고 했잖아. 민솔이 울었다. 가족을 선택했어. 미안해. 민솔의 선택은 민사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집으로 돌아온 민사는 며칠 동안 문을 열지 않았다.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다. 핸드폰은 민솔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민사야, 미안해. 제발 답해. 하지만 민사는 지웠다. 모든 걸, 사랑의 잔재까지. 지은이 문을 두드렸다. 민사야, 문 열어. 걱정돼. 민사는 마지못해 열었다. 지은이 안아주었다. 울어. 다 털어놔. 민사는 모든 걸 이야기했다. 고백, 시련, 배신. 지은이 말했다. 솔직히 민솔이 약해. 하지만 너는 강해. 앞으로 나아가. 민사는 퀴어센터에 정기적으로 갔다. 모임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다. 나도 가족 버림받았어. 하지만 새 삶 찾았어. 한 언니의 말. 민사는 영감을 받았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승진했다. 민사 씨, 대단해. 동료들의 칭찬. 일은 구원이었다. 여름이 왔다. 더운 서울.
민사는 혼자 한강 자전거를 탔다. 땀이 흘렀지만 자유로웠다. 민솔의 빈자리가 아팠지만 채워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 수진. 센터에서 만난. 민사 언니, 같이 여행 갈까? 제주가 아닌 강원도. 산과 바다. 강원도 여행은 치유였다. 속초의 해변에서 수진과 웃었다. 언니, 예뻐의 수진의 말, 하지만 민사의 마음은 여전히 민솔에게 있었다. 아직. 잊지 못해 우수진이 손을 잡았다. 시간이 약이야. 돌아온 후 민사는 민솔에게 연락했다. 잘 지내? 답이 왔다. 응, 미안해. 이 짧은 대화. 민솔은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었다. 소문으로 들었다. 민사는 아팠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 그게 끝이었다. 가을, 추석이 왔다. 민사는 어머니 집에 갔다. 가족 모임. 민사야, 남자친구, 어머니의 질문. 민사는 웃었다. 아직 하지만 속으로는 강해졌다. 가족의 압박을 견뎌냈다. 엄마, 나 행복해. 민솔의 결혼 소식이 왔다. 지은을 통해. 초대장 왔어. 갈 거야. 민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축하만 해.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사랑의 끝, 한국의 전통 결혼식. 한복, 예식. 민솔은 행복할까?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렸다. 민사는 홀로 산책했다. 인사동. 한지 가게 앞 민솔의 아버지가 보였다. 민사 씨, 부드러운 목소리. 민사는 놀랐다. 아저씨, 아버지가 말했다. 소리가. 후회해.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아. 민사는 충격이었다. 왜 말씀하세요? 나 잘못했어. 소리 올 때마다 내 생각나.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변화. 늦었지만. 민사는 집으로 달려갔다. 민솔에게 전화. 소라,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민솔의 얼굴은 수척했다. 민사야, 민사가 물었다. 행복해. 민솔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매일 내 생각만 해. 남편과의 결혼은 형식이었다. 사랑 없음. 이혼할게. 다시. 우리. 민사는 망설였다. 배신 당했어. 믿을 수 없어. 민솔이 무릎 꿇었다. 제발. 나 변했어. 가족과 싸웠어. 눈물의 고백. 민사의 마음이 흔들렸다. 용서. 아니면 끝. 둘은 시간을 주고받았다. 데이트처럼 만남. 조심스럽게. 민솔의 이혼 소송. 변호사의 도움. 성소수자 권리 강화됐어? 지지해줄게.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남편의 가족. 왜 이혼? 스캔들 날 거야. 압박. 민솔이 흔들렸다. 민사야, 나 무서워. 민사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민솔의 이혼 과정은 지옥이었다. 법정에서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정신적 불안정. 동성애 탓. 민사는 증언대에 섰다. 그건 차별입니다. 사랑은 자유예요. 판사의 눈빛이 변했다. 한국 법은 아직 미숙했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최종 판결, 이혼 승인. 민솔이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사야, 나 아직 두려워. 민사는 말했다. 천천히. 우리 새로 시작. 둘이서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홍대 근처. 예술가 동네. 여기서 살면 자유로울 거야. 새 삶이 시작됐다. 민솔은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됐다. 민사의 도움으로 클라이언트 찾음. 좋아, 소라.
내 재능이야. 민사는 승진해 팀장 됐다. 바쁜 일상. 하지만 저녁에 함께 요리. 불고기, 김밥. 한국 가정식. 이 맛, 집 같아. 가족과의 화해도 시도했다. 민사의 어머니가 먼저 왔다. 민사야, 소리랑. 진짜야, 민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울었다. 힘들었구나. 미안해. 받아들일게 우포옹. 어머니의 변화. 드라마 같았다. 민솔의 아버지도 변했다. 인사동 가게에서 소라, 돌아와 하지만 조건 없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민솔이 눈물 흘렸다. 아빠. 고마워. 가족의 용서. 한국의 효도가 사랑으로 변했다. 둘은 여행을 떠났다. 유럽이 아닌 국내. 전주 한옥마을. 전통 의상 입고 산책. 예뻐. 소라, 민솔이 웃었다. 너도 밤에 한옥마루에서 별 봤다. 우리 영원히. 하지만 마지막 실현. 언론 스캔들. 민솔의 이혼이 뉴스됐다. 유명 디자이너, 동성애 스캔들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한국 문화 팍. 민사는 민솔을 지켰다. 무시해. 우리 진짜야. 퀴어 커뮤니티가 응원했다. 퍼레이드에 참여. 서울 도심, 무지개 깃발. 사랑은 평등, 함성. 민솔이 손을 들었다. 나도 대중의 시선이 변했다. 서서히. 겨울, 눈 내리는 날 얘 둘이서 산책. 민사야, 사랑해. 민솔의 키스. 이제 숨기지 않았다. 자유.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둘이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들. 한옥 호텔에서. 한복 입은 모습. 영원히 함께 서약. 어머니들의 눈물. 행복하세요. 아버지의 미소. 민사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한국 LGBTQ 이야기. 베스트셀러. 민솔의 일러스트. 우리 이야기야. 사회 변화. 법 개정 논의. 둘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지은이. 엄마들 사랑해. 가족 완성. 서울의 봄, 벚꽃 아래. 우린 이겼어. 민솔의 말, 민사가 안았다. 영원히. 인간적인 결말. 사랑의 승리. 한국의 변화 속에서.